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의 기온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며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낮과 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부터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집니다. 월요일 대구의 아침 기온 0.3도, 안동 영하 0.7도, 포항은 2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15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지만 낮에는 봄 날씨 즐기기 좋겠고요. 당분간 일교차가 커 환절기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온은 계속 오름세에 이어집니다. 내일 대구의 아침 기온은 3도 예상되는데요. 모레와 글피에는 아침 기온이 7도에서 8도까지 올라 대부분 지역에서 영상권 보이며 온화하겠습니다. 낮 기온도 쑥쑥 올라 17도에서 18도 사이를 넘나들겠고요. 평년보다도 5도 이상 높아 포근하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며 계속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고요. 주말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 2월 24일부터 경주에서 진행된 에이펙 고위관리회의가 어제 무사히 끝나면서 경주가 정상회의 주최지로서 성공적인 리허설을 치렀다는 평가입니다. 우리 정부는 에이펙 정상회의의 주요 안건으로 AI 협력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제시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4일부터 세계 21개국 2천여 명의 대표단이 참가한 1차 고위관리회의가 무사히 끝났습니다. 경주의 회의 환경과 준비 상황, 문화 체험 등에서 에이펙 회원국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화백 컨벤션 센터 및 인근 보문단지 시설, 김해공항 및 KTX 경주역으로부터 제공되는 교통편, 매끄럽고 원활한 행사 진행, 다채로운 문화 체험 관광 프로그램 등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에이펙 사무국도 경주는 벽이 없는 박물관이라는 데 동의한다면서 이 지역의 역사적인 분위기 등 모든 것이 편안함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excellent logistics, the smooth movements of participants along different modes of transportation showed us just how ready Gyeongju is ready to be, and still more work to do, but we'll be very impressed, I'm sure, come the end of October.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로는 AI 협력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제시했습니다. AI 기술의 잠재력을 포용적으로 구현할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고 인구 문제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협력 사업들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가 에이펙 의장국으로서 에이펙 가입국들을 선도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습니다. 한국이 그간 개최해온 많은 국제 다자 회의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에이펙에서도 의제를 선도하고 또 행사 개최 역량에서도 충분히 검증이 많이 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5월과 7월 제주와 인천에서 고위관리회의가 한 차례씩 더 열린 뒤 10월 말쯤 경주에서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정부가 포항 경주공항과 무안공항 등 6개 공항의 방위각 시설을 개선합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방위각 시설의 기초대가 지표면 위로 노출된 6개 공항에 대한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위각 시설은 항공기의 활주로 중심선 정보를 제공하는 항행 안전시설로 지난해 12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습니다.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가격이 싸고 화재의 강점이 있어 빠르게 보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LFP 배터리에 들어있는 철과 인산이 흔한 자원으로 경제성이 없다 보니 기업들이 폐배터리 재활용을 외면하고 있는데요. 환경부가 포항시 경상북도와 손잡고 LFP 폐배터리 순환 이용 체계 구축에 나섰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우리나라와 중국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충전 시간이 짧고 주행 거리가 긴 니켈, 코발트, 망간이 들어간 NCM 배터리에 주력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가격은 20% 저렴하고 화재 안전성도 높은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내놓으면서 세계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내후년에는 세계 전기차 시장의 절반이 LFP 배터리를 탑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도시 광산이라 불리는 NCM 배터리는 돈이 되는 소재여서 95% 재활용되는 반면 LFP 배터리에는 리튬이 2%에 불과해 이를 추출하는 공정 단가가 오히려 비싸 기업들이 외면하면서 리사이클링 기술마저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경상북도 포항시와 MOU를 체결하고 배터리 순환 이용 산업을 핵심 녹색 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이 MOU를 통해서 우리 포항 지역에서 2차 전지 재활용 사업이 보다 집적돼서 우리나라의 대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여러 가지 힘쓰겠습니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LFP 배터리 순환 이용 설비 구축에 필요한 부지를 무상 제공하고 기업 설립을 지원합니다. 기존에 쓰던 폐 2차 전지를 제대로 자원을 재활용하는 의미에서 이 전국에서 가장 활용 가능성이 높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하고 또 그걸 활용한 스타트업이나 이런 부분이 새롭게 생겨날 수 있도록. 이어진 현장 간담회에서 포항 지역 배터리 재활용 기업들은 재사용 제품 공공 보급을 통한 초기 시장 형성, 방전 설비 의무 구비 요건 완화 등을 요청했습니다. 재사용이라고 하지만 폐자가 아직도 잔상에 남으셔가지고 그래서 그런 저는 항상 말씀드린 게 수요처를 처음에 조금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공공에서. 그러면은 저희가 재사용을 잘한 다음에 여기 많이 계시는 재활용 쪽으로. 배터리 재활용은 탄소 중립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미래 전략 산업입니다. 포항이 2차 전지 소재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생태계를 착실히 구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상공회의소가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포항 지역 86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인력 채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업체의 53.5%가 올해 채용 계획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전년도에 채용 계획이 없다고 답한 기업 36.1%보다 17.4%포인트가 높아져 포항 지역의 취업난이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신규 인력의 채용 시기는 수시 채용이 46%로 가장 많아 포항 지역 채용 시장은 앞으로의 경제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감사원이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위 의혹을 감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경북 선관위에서도 4급 서기관으로 퇴직한 직원의 자녀에 대한 특혜 채용이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해당 채용을 주도한 선관위 직원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김서현 기자입니다. 이듬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까지 양대 선거를 앞뒀던 지난 2021년 7월,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업무 인력이 부족해질 것에 대비해 8급 공무원 경력 경쟁 채용을 진행했습니다. 응시 자격 요건은 8급 이하 국가 또는 지방 공무원이면서 원소속 기관이 전출에 동의해 줄 것, 그리고 현재 7급 공무원이라면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무 연수가 2년을 넘지 않으면서 선관위에 합격했을 때 한직급 낮은 8급으로 임용될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그런데 채용 시험 응시 당시 경북 북부의 한 군청 7급 공무원이었던 A는 세 번째 요건인 승진 최저 연수 2년을 이미 초과해 사실상 응시 자격이 없었지만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당시 채용 실무자였던 경북선관위 B계장이 서류 전형 시험위원들에게 A를 8급으로 채용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등 부정확한 사실을 안내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반면 A의 경쟁자이면서 같은 군청 출신인 지원자 C에 대해선 원소속 지자체가 전출에 동의하지 않아 채용해도 이직이 어려울 것이라며 사실 확인이 안 된 정보를 면접위원들에게 흘렸습니다. 그 결과 지원자 C는 면접에서 최하점을 받아 불합격 처리됐지만 지원자 A는 1순위로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A는 채용 시험 직전 경북 선관위 4급 서기관으로 퇴직한 간부의 자녀로 확인된 겁니다.
감사원은 B 계장이 A에게 채용 특혜를 주기 위해 채용 자료와 정보를 은폐했다고 보고 B 계장에 대해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중앙선관위에 요구했습니다. 이에 선관위는 채용 비리에 연루된 직원 18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고 특혜 당사자 10명을 직무배제 조치했습니다.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최근 국회에서 채용 특혜 당사자들이 스스로 사퇴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애국가를 부른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이철우 도지사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안동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도지사는 지난달 8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애국가를 제창하고 연설을 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치운동과 집단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북의 상주는 의성과 함께 씨름의 고장인 경북의 맥을 잇는 지역입니다. 그중에서도 전국 씨름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학교가 있는데요. 모래 위 승부사를 꿈꾸는 상주 남산중학교 씨름부의 훈련 현장을 장보성 MBC 청소년 기자가 전합니다. 이곳은 상주 남산중학교 씨름부의 훈련 현장입니다. 구령 소리와 함께 힘찬 몸짓이 오가고 있는데요. 지난해 전국 소년체전에서 은메달을 차지하며 주목받은 남산중 씨름부는 3월에 있을 전국대회 출전을 위해 훈련에 한창입니다. 씨름을 처음 시작할 때는 힘들었지만 기술을 배우고 나서 더 재미있어졌어요. 상대의 중심을 무너뜨리는 순간이 가장 짜릿해요. 씨름은 단순히 힘만 쓰는 운동이 아니라 상대의 중심을 파악하고 빠른 판단력과 유연한 움직임이 중요한 스포츠라는 점에서 더욱 전략적인 훈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씨름은 힘과 기술이 균형을 이뤄야 하는 운동입니다. 우리 선수들이 기본기를 탄탄히 다지고 실전 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훈련은 기본 체력 단련부터 시작됩니다. 이어지는 모래판 훈련에서는 공격과 방어 기술을 반복적으로 익히며 실전 감각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씨름의 기본 기술인 앞무릎 치기, 발다리 걸기, 배지기 등의 기술 숙달에 집중하며 실전 대응력을 기르고 있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훈련하며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올해 대회에서는 꼭 우승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씨름은 우리나라 전통 스포츠이자 체력과 정신력 그리고 팀워크가 중요한 운동입니다. 남산중 씨름부는 승패를 떠나 동료들과 함께 성장하는 과정 자체가 값진 경험이라 말합니다. 모래의 친구 삼아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남산중 학교 씨름부. 이들의 도전은 이제 시작입니다. MBC 청소년 기자 장보성입니다. 2025 영덕 풋볼 페스타 스프링 리그에서 구미 리스펙트 FC가 6학년부, 칠곡 FC는 4학년부에서 각각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구미 리스펙트 FC는 지난 토요일 오후 영덕군민운동장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대구 DS 풋볼 아카데미에 3대1로 승리하며 6학년부 우승을 차지했고, 칠곡 FC는 같은 날 열린 4학년부 결승전에서 거제 유소년 축구클럽에 4대2로 승리했습니다. 베스트 11과 영덕군, 포항 MBC가 함께하는 영덕 풋볼 페스타는 순수 아마추어 초등부, 엄마 풋살, 아빠 족구 등 10개 부문에서 101개 팀이 출전하는 축구 축제입니다. 포스텍은 지난 7일 준공 기념식을 열고 새 어린이집을 공식 개원했습니다. 포스텍 어린이집은 150명의 영유아를 수용할 수 있으며 포스텍과 리스트 구성원은 누구나 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스텍은 이번 어린이집 개원으로 우수 교원을 유치하고 정주 여건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집니다.
월요일 대구의 아침 기온 0.3도, 안동은 영하 0.7도, 포항은 2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15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지만 낮에는 봄 날씨 즐기기 좋겠고요. 당분간 일교차가 커 환절기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온은 계속 오름세 이어집니다. 내일 대구의 아침 기온은 3도 예상되는데요. 모레와 글피에는 아침 기온이 7도에서 8도까지 올라 대부분 지역에서 영상권 보이며 온화하겠습니다. 낮 기온도 쑥쑥 올라 17도에서 18도를 넘나들겠고요. 평년보다도 5도 이상 높아 포근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동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가끔 구름 많겠고요. 잔류 미세먼지와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쌓여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0.3도, 김천은 영하 4도로 조금 쌀쌀한데요. 낮에는 대구와 김천 모두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영하 0.7도, 상주는 영하 1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안동과 상주 모두 14도 예상됩니다. 한편 경북 북동 산지를 중심으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아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세요. 오늘 포항의 아침 기온은 2도로 출발해 낮에는 13도 전망됩니다. 이번 주 구름 많은 가운데 계속해서 기온 오름세 예상되고요. 주말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